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사실은 어제랑 비슷하게 특별하게 새로운 업데이트라던가 어마어마한 호재 소식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 말 그대로 제가 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트코인 가격 보면은 비트코인이 6,000불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제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00불을 뚫었는데 이 위에서 안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못 견디고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면은 정말로 6,000불대 이 어마어마한 지지선을 꽤 뚫고 올라가느냐, 저희가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반면에 다른 암호화폐들은 꽤 죽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는 이제 아직도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XRP랑 스텔라가 힘을 못 쓰고 있죠. 스텔라 역시 굉장히 많이 다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눈여겨서 볼 점이라면은 바이낸스 코인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소식으로는 어제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소식입니다. DRW 홀딩스, 갤럭시 디지털, 리플 등 유명한 암호화폐 업체들이 지난 7일 시카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법 거래 및 악의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용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코라라는 곳입니다. 크립토 OTC 라운드 테이블 아시아라는 그런 미팅인데요. 여기 참석한 업체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꽤 쟁쟁한 곳들이 많이 보이죠. 첫 번째로 눈에 바로 띄는 거 벡트 이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it고, 블룸버그, 갤럭시 디지털, 노보 형님이 운영하시는 갤럭시 디지털,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이름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들에게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리플사의 이름도 이렇게 따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리플사 외에는 다른 암호화폐들 회사 이름은 보여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규제 관련됐거나 중요한 모임에는 이제 리플사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웹사이트 코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블랙리스트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나와 있듯이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위한 그런 비영리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장외거래와 규제에 관련된 회의도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이름을 알아봤듯이 이 외에도 35개의 여기에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플사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저도 좀 아쉽기는 한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기관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꽤 수준이 있는 벡트라든지 갤럭시 디지털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고 있죠.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세계적인 규제 기관들과도 이렇게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XRP도 사용이 되고 있고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왜 XRP의 가격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 잡고만도 못하는 것일까? 저도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의 한탄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입장으로서 그런 점은 솔직히 아쉽습니다. 사용 목적도 없고 사용된 예도 없으며 제대로 된 프로젝트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게 도박판이구나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정화가 되고 이제 가치 있는 코인들이 살아남아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인정받을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파트너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센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송금업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Runs on Ripple이라고 또 달려있죠.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얼스폴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자에서 리플사의 기술, 최신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센페이 같은 경우는 Runs on Ripple,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돈을 송금을 하고 또 돈을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비자의 기술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그 돈이 제대로 배달이 되었는지, 올바른 장소,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그 돈을 전에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비자의 기술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와 비자의 기술을 같이 쓰고 있는 업체가 있다. 이 비자에서도 리플사와 자신들 비자의 기술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 소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FXC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역시 밝혀지지 않은 파트너십 혹은 이제 같은 그 협력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그들의 그 홈페이지인데요. 외환 거래 및 국제 지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리플사가 굉장히 조용하죠.
이렇게 항상 조용했을 때마다 나중에 좋은 발표들을 해주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엑스래핏 발표하기 전에도 꽤 조용했었고 그 후로 200개 파트너십 발표하기 전에도 꽤 조용했었습니다. 지금도 조용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또 좋은 발표 하나를 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치타 짤 기억나세요? 다른 개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치타는 그것을 그냥 여유있게 지켜보는 그런 그 짤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 XRP는 잠자는 거인이고 곧 있으면 더 많은 곳에서의 활용 그리고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기사인데 이제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리플 XRP는 아직도 30센트대에서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암호화폐들은 파티를 열고 있는데 XRP는 혼자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잠에서 깨어난다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XRP 가격이 이렇게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사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리플사는 수많은 파트너십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은 저평가 혹은 간과되고 있다. 세계은행, IMF, 유로피언 유니온 커미션 등 많은 기관들이 리플사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나중에 다른 암호화폐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저 다져주고 있다. 그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시장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2019년 3월에는 세계은행으로부터 리플사의 엑스래핏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랄스는 IMF의 고위 자문단으로서 선택받아 핀테크의 혁신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리플사는 2019년 4월 유로피언 유니온 커미션에서 창설한 기관인 국제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연합의 창단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 앞서서 언급한 모든 것들은 리플사가 이뤄낸 것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러한 좋은 일들이 XRP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직 끼치지 못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엑스커런트 4.0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리플사의 고객들이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30센트대에 머물고 있는 XRP 가격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기자가 생각하기에 XRP는 낮은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고 또한 XRP를 제외한 많은 암호화폐들이 축제를 벌이는 이 시간에 XRP를 매집할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사는 대충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지쳐가시죠? 이제 매집 언제까지 할 것이냐 혹은 매집이 어딨냐 그것은 다 헛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저번 불장 전까지만 해도 이제 XRP 같은 경우는 20센트대에서 막혀가지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솟아오르기 시작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기간이기를 저희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바라봅니다. 물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엑스커런트 4.0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XRP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말잔 델라틴이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불분명합니다.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그 경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그런 소리죠. 그렇지만은 지불업체 같은 경우는 은행에 적용되는 금융법이 은행에 비해서 이제 적게 적용이 된다. 한마디로 이제 지불업체들이 XRP를 사용하기가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규제 쪽이 확실하게 뚫리기 전까지는 이제 제대로 된 XRP 활용 및 은행권에서의 사용을 좀 기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행히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유로 엑심뱅크에서 엑스래핏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국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중앙은행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 속도가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 따라와 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세계은행이랑 IMF가 지금 자체 내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중요한 기관에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엑스래핏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할 수 있다면은 발전 속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말잔 델라틴이 이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The Payments Canada Summit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시 한번 이 스위프트사의 직원과 같은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사스키다 디 볼더 중서유럽 스위프트 담당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이 사람인데 지금 말잔델라 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스위프트에서 일을 해왔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리플사와 스위프트사 다시 한번 이제 한 자리에서 한 패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허접의 대명사 스위프트사가 하루빨리 100기를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유럽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권의 변화에 대해서,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주제 중에 하나가 브렉시트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브렉시트가 유럽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럽 쪽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뭐 이탈리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이제 거지가 다 돼가죠. 자, 과연 새로운 이 핀테크 기술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혹은 이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제 핀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핀센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미국 핀센이 은행보호법 관련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 플랫폼 및 개인이 언제 어떻게 화폐 발송자가 되는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특히 일부 D앱들이 미국 화폐 발송자 규제 법률에 제한되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고요. 또한 화폐 발송자로 분류되는 대상은 해당 지역의 주급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되고, 자금 세탁 방지법 및 KYC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핀센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면은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 약간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핀센이 리플사에게 야, 너네들은 핀센에 등록하지도 않고 XRP를 팔어? 니네들은 지금 일단 이제 금융 서비스를 진행을 해왔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니네는 법을 어긴 것이고, 또 여기에 이어서 자금 세탁법도 위반을 했어. 그러므로 니네들에게 45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려버리겠어 라고 해서 리플사는 그 벌금을 냈죠. 이제 한 5억 정도 되는 그런 벌금이었는데, 굉장히 큰 벌금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핀센에서 발행한 문서고요. 여기서 명시를 하기를 XRP는 리플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통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화예요. 주식이 아니라, 증권이 아니라 통화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관 중에, 정부 기관 중에 하나가 이미 XRP를 통화로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증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리플을 까는 사람들 중에서 XRP는 증권이다 라고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떠들고 다니고 있죠. SEC에서 이거 증권으로 규명을 하려면은 같은 정부 기관인 핀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아먹은 벌금도 토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누가 봐도 이제 결과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SEC에서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검은 속내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뭔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음모론적인 생각을 제가 잠깐 또 해보면은, 이 발표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일부러 가격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뭐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증권 여부 밝혀내는 게? 제가 보기엔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동네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나 고양이들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이 만약에 미국에서 증권이 아니다 발표가 나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상용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SEC 이 치사한 놈들입니다. 빨리 토큰 분류법이라도 이렇게 통과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자, 아무튼 마지막 소식으로 잠깐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레저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레저 나노 X 다가오는 15일날 이렇게 예약분을 먼저 출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제발 좀 빨리 좀 해라 이 자식들아. 지금 제 링크 타고 이제 X 구매하신 분들께 저도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발송 지연이 꽤 오래됐는데 일 좀 똑바로 좀 합시다. 진짜.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소식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은 그래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또한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음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